자, 계속해서 화이트 카드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화이트 카드는 뭐냐면 왜 하는지, 유효기간, 조건부 합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 답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민항조정사는 자격 유지를 위해서 해마다 신검을 해요. 저도 해마다 1년마다 그 회사 의료실에서 신검을 하고 화이트 카드를 1년 단위로 갱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은 나중에 전공학과에 갈 때 화이트 카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화이트 카드를 제출해야 되죠. 군진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군 항의원, 항공우주우려원인데 거기서 신검을 하는데 이거는 사전에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의심스럽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민항조정사 신체검사 화이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신검을 하고 제가 공군 조종사를 지원할 겁니다. 좀 그 조건에 맞게 좀 더 엄격하게 봐주십시오 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아마 그 어떤 검사 결과를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정이 의심스러운 학생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행 유학을 가는 학생은 FA 자가용 면장을 취득할 수 있는 신체검사 화이트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FA 자가용 면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허증 수준으로 신체검사를 해요. 그래서 FA 조종사 신검을 통과하고 화이트 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민항에 합격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화이트 카드 신검을 먼저 해보고 화이트 카드가 아무 문제 없이 조건 없이 발행되는 것을 보고 비행 유학을 떠나야지 비행 유학 가서 비행 교육을 한 다음에 한다? 그거는 넌센스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도로함이 탑을 되는 거죠. 그 유효기간은 1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안경 착용 이외의 조건부. 나중에 화이트 카드가 실제로 나오는데 안경 착용 이외의 조건부 합격은 엄밀히 얘기하면 합격이 아닙니다. 불합격도 아니죠. 그렇지만 합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아토피가 있다. 그거 조건부 합격이다. 그거는 합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 기재사항이 있으면은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눈 조건부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눈 수술로 인해서 한 그런 병력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대형 항공사와 LCC의 신용 기준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볼까요? 대형 항공사 FSC, LCC는 저비용 항공사, 준말은 Full Service Carrier, LCC는 Low Cost Carrier. 그렇게 되겠고요. 대형 항공사에는 우리나라 2개가 있죠. 큰 경비를 들여서 자체 의료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체 검사를 해요. 암만 해도 화이트 카드 기준인 LCC보다는 좀 더 까다롭게 본다고 할 수 있겠죠. 반드시 까다로운 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자체 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화이트 카드 기준인 LCC보다는 더욱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또 볼까요? 그리고 민항 신체검사와 공군 신체검사의 차이점은 공군 조종사 신체검사는 민항 조종사 신체검사 조건 플러스 공군 신체 조건까지 짬뽕이 돼 있죠. 그래서 더 까다롭다. 공군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은요, 전투기 조종사의 기준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행 교육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한번 볼까요?
국내외 플라잉 스쿨에서 1시간당 비행 교육비는 대략 25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이건 US 달러죠. 그래서 20한 6, 7만 원 정도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시간당 교육 비용은 똑같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 더 드는 이유가 거기서 생활해야죠. 먹고 자고 해야죠. 그런 돈이 많이 들고 비행기 표가 그런 것들이 또 교통수단이 없으면은 미국에는 대중교통수단이 플라잉 스쿨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도 운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비들이 더 드는 것이지 비행 교육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임 빌딩이나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서 비행 교관을 많이 선호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꼬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비행 교관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행 교육은 지상학술 성적과 비행 성적으로 나뉘는데 두 개가 모두 A+ 학점 정도는 돼야지, 즉 우수한 자원이 돼야지 비행 교관을 할 수 있고 선정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해당 플라잉 스쿨에서 인텐셔널하게 1명 내지 2명을 비행 교관으로 만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성적들이 모두 좋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플라잉 스쿨에 비행 교관이 필요해야 된다 얘기했죠. 비행 교관이 되려면 비행 면장을 다시 취득을 해야 돼요.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여서 다시 면장을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라잉 스쿨에서 정식으로 비자를 변경해 줘야 돼요. 거기서 그냥 임시로 내가 비행교관에 돈 주는 거, 물론 적은 페이지만 돈 주는 거,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비자법 위반이에요. 미국에서 교육비자나 그런 취업비자가 아니면 돈 버는 거는 이민법 위반입니다. 그거는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항공사의 취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기장은 자국민을 우선시 채용을 해요. 중국도 현재는 외국인 조종사를 다 내보냈지만 우리나라도 일부 내보내고 있어요. 중국이나 중동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기장 역시 자국민을 우선시합니다. 저 미국에 가서 미국 항공사 기장 못해요, 저는. 그런데 현재 코로나19로 외국에 갔던 기장 대부분은 국내로 들어왔고요. 부기장으로 취업 가능한 국가는 중동 국가였는데 현재는 코로나19로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기장으로 취업을 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되고, 부기장의 경력이죠. 그 다음에 영어는 거의 완벽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네이티브 정도는 돼야지 외국 항공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출내기 부기장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1와 2가 아주 소규모 항공사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처우도 형편없고요. 거의 할 수 없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한 최소의 인원이 그런 아주 소형 항공사,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데 있는 거죠. 거기서는 정상적으로 부기장이 됐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